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전해드리는 케네소 대학의 실험심리학자 정경훈입니다. 2013년 미국의 한 대학 시드니라는 학생이 화학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이 대형 강의실은 수많은 학생들이 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맨 앞줄에 시드니가 앉아 있습니다. 시드니는 비록 이제 1학년 신입생이지만 의학 전문 대학을 꿈꾸는 야무진 학생이죠. 오늘은 지난번 치룬 첫 화학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시드니는 자신의 성적을 받아들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이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곧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의 만점이 자신이 생각했던 점수가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점수였던 거죠. 자신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늘 A를 받던 자신이기에 만점도 자신의 점수에 맞게 잠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성적은 올 A 시드니에게는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으세요? 가령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공부했는데, 혹은 사실 조금 더 노력한 것도 같은데 중학교 때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받은 거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럴 때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상급 학교 공부에 적합한 애는 아닌가 봐. 여기서 잘 해낼 만한 공부머리를 타고나지는 않은 것 같아. 저기 쟤는 성적을 잘 받은 모양이네. 난 아무리 해도 쟤처럼 되지는 못할 거야. 저조한 성적 앞에서 자신이 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의 생각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생각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예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같은 식으로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나? 이 두 번째 생각의 방향은 바로 자신의 행동,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학습 방법,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첫 학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똑같이 저조한 출발을 보였던 이 학생들의 처음 생각이 이 두 가지 생각의 방향 중 어떠한 곳을 향했는지에 따라 1년 뒤 이 학생들의 삶이 매우 다르게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의 방향을 가진 학생들을 1년이 지난 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첫째, 대학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둘째, 만약 대학 생활을 유지해서 2학년이 되었다면 그때의 성적은 어떠한지. 셋째, 보다 상급 학교인 대학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험 문제를 풀게 할 경우 그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저조한 첫 성적을 받아들고 자기가 대학 공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학생의 무려 25%가 2학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이죠. 어쩌면 이건 난 대학 공부에 적합한 사람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왜 하겠습니까? 난 애초에 공부머리를 타고난 아이가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언제나 버티고 있는 이 학업 경쟁의 세계에 뭐하러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연이 되지도 못할 텐데요. 반면 하던 대로 했는데 안 되네, 다르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생각을 가진 학생들 중에도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비율은 단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25%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첫 번째 그룹 학생들에 비해 2학년 때의 학업 성적도 높았는데요. 공부머리가 없나봐 라고 생각한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2학년까지 갔을 경우 이 학생들의 성적은 0.05학점 떨어진 반면 자신의 행동, 특히 공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했던 학생들은 0.34학점 학점이 올라갔습니다. 4.0 만점인 학점 시스템에서 대략 0.4점 정도의 학점 차이가 난 것인데요. 즉 10% 정도의 학점 차이가 1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100점 만점인 기준으로 따지면 단 1년 만에 전 과목 평균 성적에 10점 정도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에게 대학원 진학 시에 필요한 시험 문제를 풀게 해보자. 전자의 생각, 그러니까 난 공부머리를 타고나지는 않았나 봐 라고 생각한 학생들보다 후자의 생각, 방법을 좀 바꿔야 되나? 시간을 좀 더 들여야 되나?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처음에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학생들이지만 생각의 방향이 어땠느냐에 따라, 특히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행동 그리고 방법에 그 생각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을 경우 학교에 남아있을 가능성,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모두 높아진 것이죠.
이 연구를 진행했던 티모시 윌슨이라는 연구자는 Redirect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서는 실패의 경험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난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자기 패배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나의 행위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 그 저조한 결과를 자신에 대한 난치병 선고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사용한 방법이 틀렸거나 자신이 들인 노력의 강도가 약했거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달랐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실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사실 이 티머시 윌슨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여줬던 두 가지 다른 생각의 방향,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생각의 방향, 내 방법이 틀렸나? 아니면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나? 하는 이 통제 가능한 나의 행동을 향한 이 생각들은 이 두 번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바꾸려 하는 것처럼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방향으로 이 생각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 겨우 30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짧은 실험의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한 티머시 윌슨 역시 자신의 결과를 처음 학계에 보고하면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묘사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drama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머시 윌슨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계속 들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마이! 연구자들이 이 학생들에게 단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했던 일은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하지만 지나가듯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학업 때문에 처음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학생들이 또 대부분 2, 3,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보다 상승한 그리고 안정적인 성적을 갖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학생들의 생각을 잠시 바꾸기 위해 연구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듀크 대학에 실제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통계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성적의 향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실제 이 대학 3, 4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가령 한 영상에서 어떤 학생은 자신의 성적이 4.0 만점인 미국 시스템에서 낙제 점수라고 할 수 있는 2.0에서 시작해서 2학년 때는 2.6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3.2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실제 학생의 실제 성적 이야기고요.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연구자들에 의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즉 redirect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점진적인 성적 향상에 대한 통계 자료나 인터뷰 내용을 성적 향상을 위한 조언,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할 건데 어떤 통계 자료를 모으고 어떤 인터뷰를 할지 예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정말 많은 통계 자료와 다양한 인터뷰 내용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 속에 은근슬쩍 이 성적 향상에 관한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을 함께 흘려보낸 것이죠. 가령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가진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자신이 수업을 듣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이 성적에 관한 데이터와 인터뷰 내용들을 함께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저조한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은 내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많은 이 대학 신입생들이 처음에 이 대학이 요구하는 학습 강도로 인해서 고전하고 있고 내 성적도 결국 저 선배들 성적처럼 올라갈 건데 다만 그러려면 나도 지난번처럼 공부했던 거 말고 뭔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결함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생각을 리디렉트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 공부는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 공부와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의 고등학생은 정말 기계처럼 많은 시간을 매일 공부하죠. 반면 UCLA의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수년에 걸쳐 조사한 전국의 미국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경우 미국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2014
2013년도 미국 신입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 그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평균 A 혹은 B를 받은 비율이 96.8% 정도인데 이 학생들 중 하루 1시간도 공부를 안 한다라고 말한 학생들의 비율이 58.6%가 넘습니다. 이보다 최근 데이터인 2016년도 데이터를 봐도 60%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평균 A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하루 1시간 이상 공부를 학생들의 비율이 40%, 그리고 그 1시간을 넘겨 공부한다는 학생들도 사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거 실화냐 하시겠죠. 반면 미국 대학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2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의 이 높아진 학습 강도에 적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높은 학습 강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성적도 올라가고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도 높게 공부를 시키지 않는 미국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 첫 학기에 앞서 소개한 시드니의 이야기처럼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기 십상이고 자신이 대학 공부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에서 처음부터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면 난 여기랑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신이 겪는 이 저조한 결과는 당신에게 근본적인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의 선배도 그랬고 당신의 후배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선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고 당신 역시 그럴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받으면 어떨까요? 이제 자신의 성적이 저조한 이유를 내가 가진 어떤 근원적인 결핍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행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여기서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쪽으로 사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80도 다른 사고의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한 차이를 현실에 펼쳐 놓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 그림처럼 요약할 수 있겠네요. 낮은 성적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쉽게 향할 수 있는 난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방법이 틀렸나 라는 쪽으로 리디렉트 하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정말 게임하고 만화만 보면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귀여워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저와 몇 아이들을 데리고 이반저반 돌아다니시면서 소개를 시켜주실 때 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공부만 잘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실제로 성적도 나빴고 공부는 저기 저 다른 애들이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시험 공부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늘 만화책 보고 게임하고 TV만 봤죠. 그리고 그러던 모습은 중학생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고1이 되자마자 반에서 1, 2등 하는 어떤 그런 아이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된 과정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도 어처구니가 없으실 텐데요. 소년시대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졸지에 아산백호가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 이어져서 고려대학교에 학비를 면제받으면서 입학하게도 되고 집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유학생활을 마친 후에 이렇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이런 이야기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재 받고 있는 성적이 자신과 주변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난 안 되나봐, 공부 머리가 없나봐 이렇게 스스로를 한계짓는 말, 생각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계를 지을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껏 한 행동들 때문에 제 결과가 지금 조금 부족한 거지, 제가 행동을 조금씩 바꾸고 그 지속 시간을 늘려가면 저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남이 하는 말, 남이 자신을 보는 그 눈에 맞춰서 자신을 똑같이 바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 나는 쟤처럼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주고 계셨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지금 그 생각도 끝내시고 내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고 그걸 한 학기 정도 해보면 내 성적은 당연히 오를 거고 그걸 계속하면 나도 결국 저 공부 잘하는 그 애처럼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 시작도 전에 마음속에서 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나도 좋은 학습법을 따라 천천히 하면 결국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